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2023 G20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또 한계는 없었는지 등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됐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평론가님, 우선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렇게 강대국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가고요. 네.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개발도상국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9개 주요 나라와 유럽연합까지 포함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순 국내 총세나 GDP 순위로 20위까지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국력과 지역 배분에서 고려 선발됐기 때문에 실제 GDP 순위와는 좀 차이가 있고요. 네. 20위권 밖에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곳이 있고, G20위권 국가 중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 소속되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G20 정상회의 언제 어떤 식으로 결성됐습니까? 옛날에 1973년도에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네. 이 세계적인 문제라서 그때 미국의 조지 슐츠 재무장관이 당시에 4개 선진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을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모임을 열었어요. 네. 이 모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서 프랑스가 앞으로 이게 정식 합시다 해가지고 G5가 1975년에 처음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합류되면서 G7 회의로 확대됐고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회의 참석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97년도에 G8이었는데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으로 퇴출을 시켰어요. 네. G7이 유럽연합과 함께 매년 정상회담을 열고 있죠. 네. 지금 유튜브 채팅으로 이영진 빈첸시오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참여연대에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만나뵙습니다. 예. 네, 평론가님. 그렇다면 G20 회의의 시초가 G7이라면 왜 20개국으로 확대가 됐습니까? 사실 1990년대 말에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요 8개국 영향력이 비중이 줄어들게 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대표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데 회원국들이 대부분 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서방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비판이 그 G20이 출범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주었습니다. 좀 더 영향력 있는 더 많은 국가와 함께 문제를 논의하자. 90년대 말에 아시아발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쳐서 그때 독일과 캐나다 재무장관 주도하에 20개 나라가 모여서 위기 타파를 위해서 논의했는데 지금 G20의 정상회담에 초석이 되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닥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벌어졌고 그때 G7 나라와 12개 나라 정상이 워싱턴에 모여서 경제해법에 머리를 맞댄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G20 회원 자격에도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GDP 20위까지를 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기 20위 안에 들어갔는데도 못 들어간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경우. 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르헨티나 경우는 20위권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인구, 대륙별 지역 안배, 경제 잠재성, 또 국가 내 정치 안정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회원국으로 됐고요. 이후 G20 결성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국가는 초청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이 G20 회원국이 세계 GDP의 90%, 무역 총액의 80%,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씩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주요국의 모임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정말 큰 모임인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 이번엔 주제를 좀 더 좁혀서 이번 G20 정상회의 2023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예. 먼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불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달 말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인도 모디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뭐 정상에 참석 못한다라고 양해를 구했대요. 네,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전을 벌이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물론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 ICC가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든요. 네, 그 그렇죠. 외국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G20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인도는 ICC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푸틴이 왔다. 근데 서방의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게 또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보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림이 러시아가 2000년에 ICC 설립의 근거가 된 로마 규정에 서명했지만 이후에 비준을 거부했어요. 이게 다 서방 일방이다 해가지고 거부하는 바람에 ICC 관할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만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서방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푸틴이 G20 회의 참석했다. 다른 서방 지도자들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막 따돌리고 막 하면 이건 뭐 푸틴으로서는 망신이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굴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참을 그렇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담이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할 수 여러 있을까요?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2008년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의에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8년도에 초래했던 책임이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네, 세계에 대한 신뢰가 막 흔들렸을 때 그때 중국이 4조 위안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발표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었죠. 그 네, 이후에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에서 더 나가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G2로 성장해서 정책 영향력까지 크게 넓혔죠.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중국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상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것도 네. 이유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말들이 많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인도와의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모디 총리가. 예, 그렇죠. 갈등이 꼽히는데 인도와 뭐 주변 국가하고 중국이 국경 분쟁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번에 중국이 공개한 2023년 표준 지도를 보니까 그 국경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을 모두 다 중국 땅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막 반발이 있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과 인도 간의 관계가 이제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인도 위상이 막 높아지고 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배가 아픈 거죠. 지금 이렇게 시진핑 참석해봤자 인도의 위상만 높여줄 수 있다. 뭐 그래서 불만이다라고 해서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대외 방문보다는 해외 인사를 초청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진핑 주석의 소위 황제 노름 때문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를 얘기 안 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외국에 있는 인사들을 중국으로 불러 들어는 오는데 브릭스 정상회담이나 몇 가지만 빼놓고는 나가질 않아요. 시진핑이 다 불러들이고 특히 미국의 블링컨 미 국무장관 네, 면담할 때 이게 마주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진핑 외교적 관례를 끼고 상석에 앉아버렸습니다. 네, 이게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별다른 설명을 안 하니까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조차 모르는 시진핑 주석의 불참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도 불투명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서로 굉장히 필요한 회의거든요. 네. 필요한 정상회담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시진핑 주석의 유일한 편을 먹을 수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참석 안 한다라고 하고 네, 일본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사이 안 좋고 영국, 캐나다, 미국 전방위적인 갈등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안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이런 이제 보도 위책 계정에다가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미국의 대중 전략은 양면적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발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실현하려면 충분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례적인 내용을 담았어요.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글도 안 쓰죠. 지금처럼 뭐 아예 왜 불참하는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불참할 텐데 뭔가 여기에 참석 아쉬우니까 참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의장국인 인도는 이번 회의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굉장히 슬로건 멋있죠. 이 네. 슬로건을 내세우고서 6가지 뭐 포용적이고 경관 고속 성장 등 6가지 이제 아젠다를 내세웠어요. 이게 G20 그러니까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전 세계에서 방방곡곡 전 세계 국제기구 대표들을 인도에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회의를 통해서 아젠다를 도출합니다. 네. 그렇게 전해서 9월 정상 선언문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상태에서 과연 공동성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는데 공동선언 채택이 되었네요. 그 20개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에서 진통 끝에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유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침공에 대한 규탄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네. 의장국인 인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위를 낮춰서 발표하자 이걸로 타협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 전쟁 안에서의 전쟁 네. 강력히 규탄한다도 빠지고 뭐 유엔 헌장에 따라서 뭐 무력 사용의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유한 표현이 네. 들어왔습니다. 수위가 많이 낮아졌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G20 참가국들도 그렇고 뭐 인도 측은 우리 잘했어요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 미국이나 유럽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도가 뭐 잘했고 적당히 잘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조차도 뭐 균형 잡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망한 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회의에 초청받기를 원했는데 거부당했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자랑스러울 게 없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회의 참석했으면 참석자들이 이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아쉽다. 뭐 이렇게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국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예. 힘이 센 게 최고예요. 무시당하는 거죠 지금. 예. 약소국의 서름이란 게 이런 게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번 G20 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올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G20 과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도국에 대해서 선진국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지정학적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G20이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모두 다 관심사인데 지금 상황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치고받는 경쟁, 패권 경쟁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인도, 중국, 중동, 유럽의 철도, 항구, 인프라를 연결하는 구상이 미국 주도로 출범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주도의 1대1로에 대안을 제시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G20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하는데 도구로 사용한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순전히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재선 도전할 때 이걸 또 이제 외교적 성과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제사회가 이번에 G20도 봐서 알 수 있습니다만 국력이 센 나라가 이득을 보고 우크라이나처럼 국력이 약한 나라는 서름당한다. 씁쓸한 교훈이네요. 네, 국제사회가 냉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지난 10일 마무리가 된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우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